그리고 테크니컬을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4개예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15일선을 맞고 반등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서 장 빠지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15일선을 트라이를 해서 15일선을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금요일날 끝냈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보시면은 지난주 대비해서는 빅스가 0.75 상승, 빅스 선물 같은 경우는 0.14 정도, 그리고 원데이는 0.48 정도, 그리고 볼큐는 17에서, 그러니까 16.67에서 17.36으로 0.7 정도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근데 지금 레인지로 보시면 아직도 하단 쪽에 있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낮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리얼라이즈 변동성, 히스토리컬 볼, 로 봤을 때 5일짜리 같은 경우는 6.46이에요. 최근 5일 동안의 변동성이 6%밖에 안 돼요. 6.5%밖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데이 빅스를 10.92 내재 변동성으로 팔아놓고 이걸로 계속 해지를 한 주일 동안 했다면 얘는 돈을 벌었단 얘기예요. 리얼라이즈가 6.46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리얼라이즈 변동성들이 저렇게 낮아지면은 실제로 해지하는 쪽에서는 손실이 물론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들이 올라가는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동성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반대로 볼 빠지고 장 빠지고도 물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 같다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트럭처 프로덕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CPI 있고 애플 신제품 발표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한 거죠. 리얼라이즈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재 변동성은 미래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만드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리얼라이즈드 6% 된 게 신경 안 쓴다. 오히려 지금 한 20일 정도 실현 변동성을 보면은 13.75 정도니까 실제로 빅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 그리는 건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데 그 그림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해보려고 했던 건 이거 두 개였어요. 이 1번이라고 붙인 거, 2번이라고 붙인 거 녹색 선인데 이 두 개 선이 어떨 거냐, 이 두 개 중에 어떤 선을 그어야 될까? 이제 노란 선을 걷어버리고 녹색 선을 긋고 싶은데 이번 주에 확실하게 빠져줘서 이 2번 선을 찍고 반등해주면은 2번 선을 긋고 싶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만 가지고서 딱 근다 그러면 1번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저항선 뚫고 그러니까 지지선을 뚫고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거기서 반등했다가 다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변경된 다음에 저항선 맞고 떨어진 꼴이 되기 때문에 1번이라고 찍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추세를 보면은 120일선이나 15일선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걔네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냥 단순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봤을 때 저점 연결한 2번 녹색선이고, 그러면 이번 주까지 빠지면 한 번 정도 더 빠지면은 실질적으로 그 2번 선에 맞고 올라가면 모양상으로는 제일 깔끔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고점을 벗길 수도 있겠다. 테크니컬리 봤을 때.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금 근데 이제 약간 이번 주에 까리한 게 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이버전스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하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포지션을 다시 조금 너무 많이 싫지 않고 보다가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저는 1번, 2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2번을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분면 안에서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변동성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돼서 이제는 포지션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15,260의 매수라고 이제 지난주에 계획에 매매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한 여기쯤에서 매수가 됐고, 지수로, 그리고 위로 이제 조금 반등해서 그냥 뭐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선물을 제가 여기다 그려놓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점프했잖아요, 선물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도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런 트레이딩 뷰나 이런 모든 사이트나 HTS는 종가를 그냥 연결시켜버려요. 여기까지는 9월물이에요.
그랬는데 금요일로 넘어오면서 12월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2월물하고는 스프레드가 확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차트들을 트레이딩이나 이런 데서 근월물 차트 그리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베이시스를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예. 베이시스를 고려해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여기 한 215포인트 정도 에버리지로 봤을 때 220, 23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사이가 여기 벌어진 채로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이 차트상에서 이게 맨 위에 월물, 선물 월물이 12월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프해서 보인 거지만 실제로는 지수로 계속 따라가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베이시스는 관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선물로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되는데 선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실제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지수를 만들 때는 지수를 잘 보고 그다음에 연결 선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선물 그러니까 이렇게 월물 바뀔 때는 이게 다시 요로 와서 붙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머지 뒤에 거를 다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랑 거의 같아지게 이렇게 스프레드가 위에 이렇게 그려지게끔 나머지 걸 다 이제 올려놓고 그리거나 낮춰놓고 그려서 이걸 이제 표준화 시켜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날짜에 똑같이 월물이 같다고 쳤을 때로 바꿔서 제일 액티브하게 거래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제 매매 로직도 짜셔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트레이딩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짜시는 거는 약간의 이제 물음표는 던져져요. 왜냐하면 월물 연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로 정확히 하시려면 월물을 불러내서 그 월물별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월물에 액티브 된 걸 하고 이렇게 점프 됐을 때는 215만큼씩을 실제로는 과거 포지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15만큼이 근월물하고 원월물 차이였으니까 그 215만큼을 조정해가지고 나머지 차트들도 다 따라서 올라가게 만들면 똑같이 그려져 있으니까 결국은 매매가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오늘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번, 2번 선 그어놓은 것들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는 요 정도로 정했다. 그건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은 5일짜리 원 스탠다드 데비션 여기에 있는 여기 앞부분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요 두 개를 가지고서 그냥 일단 러프하게 정했어요.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원 시그마 이상으로 벗어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위아래로 그냥 벌려놓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